자, 오늘은 이제 52회차인데, 52회차 심리포럼 논제 자체가 도박 중독에 이제 중독에 이어서 계속 갑니다. 자, 이 도박 중독인데, 이 도박이라는 용어를 먼저 잘 알아야 돼. 도박. 도박이 뭡니까? 도박. 도박이라는 이 정의가 뭔 것 같아요? 도박이라는 게. 위험, 리스크? 리스크 또. 보상. 보상? 뭐에 대한 리스크와 뭐에 대한 보상이 될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 놓고 돈 먹기야? 자, 그러면, 자, 보자고. 도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목적, 자기의 이익가치라 그래, 이익. 이익에 대해서 자기한테 발생되는 이익을 위해서 위험이 됐던, 아니면 내가 보상이라는 건 이익이니까. 이 이익을 위해서 비록 리스크가 있어도 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다 도박이라 그래요. 요 리스크가 있지만 이 이익을 목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목적 자체가 이익을 가는 거예요. 이게 도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이익에 관련되는 부분을 가다 보면 이거 본인한테 이익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돈을 가지고서 돈을 수익으로 목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위치,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다 도박이라 해요. 그래서 인생은 한 방이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뭐 경제적인 가치로 가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한 이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뭔가를 자기가 그걸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 리스크를 감당하는 게 이 리스크라는 건 뭐예요? 이 리스크라는 거는 이 이익의 반대급부거든. 이 이익의 반대급부예요. 자, 이익의 반대급부가 존재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아는데 이익의 반대급부 말고 이 이익이 훨씬 자기 자신한테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게 도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도박 중독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주로 많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남자는 인생 자체를 뭘로 추구를 한다 그랬어요? 인생을 같이 추구를 해간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자는 의미를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 의미를 추구하는 데서 의미는 기본 단위가 행복이에요. 기본 단위가 행복이에요. 행복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행복 자체는. 그런데 이 가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뭐에? 경제적 가치가 됐든 관계적 가치가 됐든 사회적 가치가 됐든 이 관련되는 분명한 다른 특정한 대상의 목표를, 이익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가치 추구예요. 그런데 이 의미 추구는 행복이라는 기본 개념에 감정을 가져가는 거다 보니까 이 감정은 목적을 가져가질 않아요. 그런데 감정을 목적으로 가져가는 사람은 뭘까요? 이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도 그렇지만 이 목적이 만들어진 이유는 예를 들어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만들 수도 있거든. 요거를 예를 들어 특정한 대상에 관련된 이 이익을 보상으로 받음으로써 내가 분명히 행복할 거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여자들도 이런 도박 중독에 빠져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남자에게는 흔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여자에게는 심리의 문제 또는 심리의 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 흔히 발생을 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엄격히 보면은 도박이라는 건 이익에 관련되어 있는 이익의 반대급부에 있는 것보다는 실제 내가 이익을 가질 것이다라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하는 행동 그 자체를 도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박이라는 게 반드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슬로몬 신이 됐든 아니면 카드가 됐든 게임에 관련되는 게 됐든 뭐가 됐든 이것만이 도박이 아니에요. 투기라는 것 자체도 도박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가 왜 부동산에 관련돼서 사가지고 내가 얼마의 가치를 갖고 그것도 도박이거든 사실은. 그것도 도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도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도박은 사회 통념상에 관련되어 있는 도박이라는 것을 한번 보면은 주로 뭐가 있어요? 카지노. 또 경마도 있고 경전, 경정, 경륜, 하우스는 카지노가 아니네, 그치? 하우스, 또 뭐가 있을까, 도박이? 로또 같은 것도 돼요. 카지노나 마친거나 잘, 이렇게. 주식.
성인 게임방, 뭐 기타 등등. 어쨌든 이런 관련된 가만히 내려다보면 이게 다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뭐와 연결돼? 돈과 연결돼. 돈. 돈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력을 얘기해요.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는 거야. 자, 이 돈이라는 경제적 가치의 목적을 두고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도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박이에요. 처음에는 이걸 왜 합니까? 처음에는 이걸 하니까 하는 이유는 호기심. 처음에는 호기심이야. 할 줄 모르는 사람도 호기심은 많아. 두 번째는 왜 합니까? 그러면 호기심이 생겨서 한두 번 이렇게 해보니까 요거 생각보다 재밌네? 재미와 즐거움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요. 여기까지는 중독이라고 하지 않아. 도박하는 거지. 도박을 하는 거지 중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여기서 재미와 즐거움, 호기심을 갖던 재미와 즐거움을 갖던 갖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호기심과 재미와 즐거움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돈이 생긴 거야. 이건 뭐야? 일하는 것보다 더 낫거든. 즉 비교적 가치에 관련되는 이 가치의 비교에 의해서 첫 번째는 비교 우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는데 요번에 내가 카지노 가서 한 번 딱 땡겼는데 한 500만 원 나와버린 거야. 이건 뭐야? 이렇게 쉬운 거를 하면서 비교적 우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이 반대급부는 뭡니까? 여기 돈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를 투자하는 거야? 돈을 투자하는 거야. 근데 돈을 투자했더니만 이게 홀라당 날려먹었어. 날려먹으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이거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비교 우위에 있을 때, 즉 땄다는 얘기야 자기가. 돈을 이제 좀 한번 땄는데 너무 쉽게 딴 거야. 굉장히 쉽게 비교적 우위에 들어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쉽게 다 날려먹은 거야. 너무 쉽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교 우위가 아니라 비교했을 때 뭐가 만들어요?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손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손실. 그러다 보니까 손실을 회복하려고 해. 회복.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처음엔 손실을 회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이거를 얼떨결에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일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재미와 즐거움, 다른 거에 비해서 딴 건 재미가 없어. 돈 따는 거 관심이 없어.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야. 그래서 이 비교 손실이 아니고 비교 위에서 수익이, 여기는 수익이고, 비교적으로 수익이 처음과 비교했을 때 수익이 발생이 된 거고, 여기는 처음과 비교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는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고, 하나는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형태가 발생이 됐을 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것에 비해 다른 대상을 하는 거, 일을 하는 거, 또는 골프를 치러 가는 거, 운동을 하는 거, 뭘 하는 거, 여자랑 노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는 거야. 세상에 이런 재미가 없는 거야. 말 그대로 재미와 즐거움의 하나로서 인식을 해버리는 거야. 이걸 인식을 해버리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서. 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재미와 즐거움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자기도 모르는 생각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 재미와 즐거움으로 인해서 생각의 기준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기준이. 어떤 기준이 만들었어요, 여기에서는? 비교 우위에 있으니까 수익적과 다른 일보다 이것이 훨씬 수익이 된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는 손실을 봤으니까 반드시 회복을 해야 돼. 자, 한 달에 내가 200만 원을 벌어. 근데 이제 한 번에 가가지고 한 1000만 원 날려버렸어. 몇 개월 일해야 돼? 5개월을 일해야 돼. 근데 한 방에 일했으니까 어떻게 돼? 한 방에 내가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 역심리, 이 역에 관련된 생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내가 리스크에서 반대급부를 당한 것 뿐이야. 또 그래도 이 이익이 있어. 여기서 1억을 잃었다. 그러면 이 이익 가치는 얼마가 만들어져 있어요? 1억이 만들어져 있거든. 이것을 잃은 거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1억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 그것도 단시간 안에. 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렇게 생각 기준이 만들어져요. 손실이 있을 때는 회복에 관련되는 생각 기준이 만들어지고, 비교 위에서 수익이 만들어질 때는 다른 것보다 훨씬 수익이 많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생각 기준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뭘가 또 만들어지냐면 재밌고 즐거웠어. 다른 어떤 것보다 사실은 이 도박이 제일 재밌어. 다른 어떤 즐겁고 재밌는 것보다 도박이 훨씬 재밌다니까.
여자 만나서 노는 것보다 더 재밌어.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 기준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생각 기준이. 여기까지는 중독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이거는 중독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건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우리가 이 가치를 추구를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에게서는 가치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더 나은 걸 향해서 가는 건 당연한 거야. 중독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잃을 수 있어. 딸 수 있어. 따고 나면 와 되게 쉽네? 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손실을 했을 때 회복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당연한 생각이야. 그리고 이 즐겁고 다른 것보다 재밌고 즐겁네? 당연한 생각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 가치를 가는 게 당연한 거고 여기에 의미에 관련된 거 이게 목적을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손 쳐. 갖다 손 칩시다. 자, 문제는 여기서 생각 기준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 다음이 문제야. 다음이. 자, 이게 계속 이 관련되는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그마한 경제적 가치, 조그마한 경제적 가치예요.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작은 경제적 가치에 관련되는 이 가치만 생각이 나면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작은 경제적 가치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반복이 되는 가운데서 작은 경제적 가치에서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습관적으로. 예전에는 자기 생각 기준이었어. 자기 생각 기준입니다. 내 생각이 맞아. 아, 이게 맞아. 왜?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는 자기 자신이 의지적으로 했었어요. 의도적으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의도적으로 하잖아. 왜? 호기심에 했던 거, 그 다음에 즐거움과 재미, 생각 기준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 관련된 내용들이 다 자기가 의도할 수 있어. 의식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기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야.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우리는 습관적으로 한다 그래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뭐 좀 이따 딱히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왜 하냐? 그냥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심심해서 뭐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하다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습관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경제적 가치에 관련되는 것과 뭔가 하나만 연결이 딱 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를 하고 싶어서 완성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강박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 강박이 형성이 되는데 강박은 불안감 또는 우울감을 동반합니다. 불안은 뭐라 했어요? 노이로제죠. 우울감은 뭡니까? 우울증 현상이잖아. 그래서 이 불안감과 우울감이 동반되는데 이 불안감은 노이로제고 우울감은 우울증이 되다 보니까 여자들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우울해요. 이 관련되어 있는 거를 돈과 연결이 되는 뭔가 하나 들어오면 급 우울해져. 여자들은.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급 우울해져요. 그래서 여자들 도박 중독인 경우에는 그 자체를 예를 들어 카지노에 중독이 됐어. 그러면 카지노를 가지 않으면 인생 만사가 다 무너져요. 그냥 우울해져요. 만사 나 귀찮아지고 오로지 그 생각밖에 안 나. 그래서 굉장히 우울해져요. 근데 남자는 불안해져. 그거를 하락하지 못하면 아주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이 강박은 불안감과 우울감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불안감 그리고 단순한 우울감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져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급해져.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걸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일념 하나만 생겨.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오로지 그 생각만 나. 그래서 조급해지게 되면서 오로지 이것을 실행해야 된다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일 자체가 들어오지 않아. 그런다고 내 가족이 들어와? 가족이 안 들어와요. 오로지 어디가 있어?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 휩싸이게 됩니다. 강박에. 우리는 이렇게 강박이 형성이 됐을 때 이때를 우리는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도박, 특히 이런 도박과 관련되는 것에 중독이 되면 우리는 이거를 도박 중독이라고 그래요. 자, 어떤 사람들은 도박을 많이 합니다. 매일매일 친구들 만나서 같이 포카하고 또는 뭐 훌라라든가 게임하듯이 고스톱을 친다든가 별걸 다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친구들 만나서 많이 한다 그래서 도박 중독이라고 하지 않아요. 도박 중독은 반드시 무엇을 동반하냐면 이 강박을 동반하는 거예요. 강박을. 그러다 보니까 이 강박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는 도박 중독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위의 정도 수준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도박을 그냥 좋아한다라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강박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강박으로. 즉 도박 중독에 빠져들어가는 속도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비교해서 수익이 가치가 만들어졌어. 아, 다른 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나에게 큰 수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도박 중독에 쉽게 빠져들겠나? 언제 이 사람들이 이 호기심과 자기 생각 기준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들어진 상태에서 강박으로, 습관적으로 갖다 강박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빠져드는 경우에는 이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일을 하는데 일이 잘 안 돼. 자기 일이 잘 안 돼.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가 만드냐면 이 비교, 수익에 관련된 이 비교적 굉장히 빨리 수익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즉 경제적 가치에 관련된 경제활동이죠. 우리가 경제활동이 하락될 때예요. 자기가 돈을 이렇게 노력을 해도 잘 벌어지지가 않는 거야.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는데 잘 뜻대로 잘 안 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냐면, 아 맞아, 이게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다 보니까 이 강박이 형성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관련돼서 도박에 손을 댈 때 만약에 딱 됐는데 내가 이 일은 잘 안 되고 있어. 근데 우연하게 요거를 딱 됐는데 돈이 홀라닥 들어온 거야. 그 다음부터 머릿속에서 그게 맹맹맹 계속 돌고 있는 거야. 생각 기준이 아니죠. 여기서 그냥 갑자기 일로 넘어가는 거야. 갑자기. 왜? 필요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 우위에 있는, 즉 수익을, 이 도박으로 인해서 수익이 창출이 돼 봤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경제활동이 하락이 될 때 쉽게 도박 중독으로 넘어갑니다. 왜? 그것만이 뭐예요? 단기간 안에 나의 수익을 만들어주고 경제활동을 올릴 거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갑니다. 두 번째는 손실이 된 사람이 있어. 회복을 해야 돼. 회복을. 그래서 회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제활동이, 여기도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돈이 나름대로 좀 많아. 근데 잃은 거를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게, 잃은 게 정말 너무너무 아까워. 즉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손실을 본 것 자체를, 이 돈에 관련된 게 아깝다는 거, 억울함에 관련되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쉽게 도박 중독으로, 강박으로 쉽게 빠져들어가요. 여기는 틀리죠. 경제활동이 저하가 된 거야. 그래서 수익 가치가 자기는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여기는 떨어진 상태는 아닌데, 원래는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잃어버린 게. 억울한 거야, 막. 아깝고 억울해. 아, 그때 내가 요거 yes, no 둘 중에 하나 딱 했을 때 yes에서 맞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1억 생기는데 no를 눌러가지고 말짱 꽝 된 거야. 그게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억울해가지고. 내 손가락 막 잘리고 싶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 아깝고 억울하다는 판단이 딱 들어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강박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으로 쉽게 빠져드는 거예요. 자,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나름대로 제일 재밌고 즐거운 거야. 이 사람들은 재밌고 즐거워서 하는 거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경제적 목적을 갖습니까? 경제적 목적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다 자기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어요? 재밌고 즐거운 거야. 이건 재밌고 즐거운 거야. 남들 취미 활동할 때 난 거기 가서 취미 활동하는 거라니까. 내 취미는 뭐예요? 카지노 가가지고 슬로모션 하면 댕기는 게 내 취미야. 그래서 돈 아까운 거를 이 사람들은 이것을 돈의 관점, 즉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아깝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아요.
왜? 자기 재미를 위해서 그냥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습관적으로 걸쳐서 강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의외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실은 3번이 가장 늦게 들어가요. 도박 중독으로. 그냥 하는 사람들, 그냥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은 도박 중독 치료하는 거 생각보다도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에서 1번이 더 빠를까, 2번이 더 빠를까? 강박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1번이 빠를까요? 2번이 빠를까요? 2번이 훨씬 빠르게 들어가요. 물론 그 차이는 미묘한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못 견디겠는 거야. 피해를 본 거야 내가 지금. 그래서 가해를 해야 돼. 이 반대급여에 있던 사람은 이거를 복구를 하려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를 회복을 하려고 못 견뎌요. 그래서 쉽게 가장 빨리 빠져들어가는 게 바로 2번이에요. 이게 1순위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잃었다. 그럼 빨리 보상을 해야 돼. 다른 뭔가를 가지고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억울해서 못 견뎌요. 판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TV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카드를 한다. 카드 딱 2장 있어. 예를 들어 카드로 얘기를 하면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 뭐 우리가 그 뭐라고 나오죠? 도박 관련돼서 뭐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누구는 굿땡을 딱 잡았는데 굿땡 딱 하고 뭐야 판등 장난 아니야. 그냥 싹 가져가려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잠깐 장땡 딱 하고 싹 가면 굿땡 잡은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날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언젠가는 전화기 와야 됐고 이해됩니까? 미쳐 죽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빠져들어갑니다. 굉장히 못 나와요 거기서. 그리고 조그마한 돈과 연결되면 그 돈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안 가면 자기가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 반지 잔자고 있는데 반지 빼가지고 가기도 하고 와이프가 꼭 요만큼 모아놨다 그러면 눈치 딱 보고 있다 그거 가져가고 집 문서 가져가고 뭐 들고 왜? 못 견뎌요 본인이. 집이 문제가 아니야. 여기는 강박으로 들어가게 되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자기가. 불안해서. 어디에서 판이 하나 벌어졌다. 가야 돼. 근데 요즘은 굳이 뭐 판 벌어졌다는 소식이 필요가 없죠. 왜? 아주 뭐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다 열어줬어요. 카지노, 경마, 경점, 경륜. 여기는 뭡니까? 국가에서 운영을 하죠. 적극 권장하죠. 도박을 적극 권장합니다. 여기는 국가 허락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카지노 같은 데 이런 데는 내국인만 갈 수 있는 곳 한 군데밖에 없죠 지금은? 그리고 나머지는 외국인들만 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만들어줬어. 판은 다 펼쳐놨어. 하긴 뭐 여기서 세금이 가장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전 국민이 도박 중독이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부강해지죠.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 제낄 테니까. 억수로 많이 걷습니다. 이 주식에 관련되는 거는 뭡니까? 이 주식도 한번 공부해 봐봐. 여기에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나. 그래서 남자들이 통상적으로 자기가 그냥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게 한계점에 이렇게 도달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눈을 돌리는 게 뭔가 수익을 가고자 목적을 돌려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뭡니까? 이 주식이에요. 주식.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게임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빠지면 또 못 나와요. 처음에는 주식 왜 합니까? 그냥 처음엔 그냥 합니다. 그러다가 1번 아니면 2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강박으로 홀라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환 단계가 재밌고 즐거워서 가는 거는 습관적이라는 말이 붙지만 그 외에 나머지 1번과 2번, 즉 비교 우위냐 비교 손실이냐 이 둘 중에 하나에서는 습관이라는 말을 건너뛰어서 강박으로 바로 들어와요. 강박이 바로 생겨요. 그래서 도박 중독은 우리가 습관성 도박 중독이란 말을 거의 안 써요. 대체적으로 그냥 하다 중독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이 3번에서는 거의 강박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해요. 그냥. 그리고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번과 2번의 비교 우위 또는 비교 손실에 들어갔을 때는 의외로 도박 중독으로 쉽게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중독하고는 다르게
도박 중독이라는 거는 특정한 이슈가 한번 딱 발생이 됐을 때 들어가는 게 도박 중독이에요. 다른 중독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면 도박 중독에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눈여겨서 보게 되면 이 돈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있죠. 이 가치가 뭘로 가는 겁니까? 목표가 되죠. 목표. 자, 이 목표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잃는 크기도. 이 목표가 1억이면은 1억 이 관련되어 있는 반대급부가 뭐라 했어요? 손실이라고 했죠. 이 손실도 1억만큼의 크기인 마이너스 1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1억의 손실이야. 손실이 됐어. 그러면 현재 다시 목표를 잡으려면 얼마를 잡아야 돼요? 2억을 잡아야 되죠. 그래야 요거를 보상받고도 1억이 남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2억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 가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도박 중독에, 이 강박적으로 도박에 한번 딱 들어갔다 그러면 한마디로 해서 자기 재산 전체를 다 집어넣어도 모자라요. 절대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100% 뭡니까? 지는 게임에 들어가요. 프로 도박사들이 있어. 프로 도박사들. 어떤 사람은 돈 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60억이라고 쳐. 너무 많다. 한 1억 명, 도박하는 사람이 한 1억 명이라고 쳐. 1억 명. 그 중에서 진짜 여기에서 이 도박을 통해 가지고 내가 경제적 가치를 수익을 얻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한 100명 된다 쳐. 그래, 넉넉 잡고. 진짜. 100명 된다고 쳐. 1억에 100명이면은 과연 몇 %일까요? 퍼센트지. 1억에 100명이면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에다가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냥. 100만 분의 1에다가. 참 재밌죠? 이런 사람들 돈 쉽게 따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이 돈 법니까?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뭡니까? 말 그대로 재미와 즐거움으로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그래 얼만데?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뚝 땡겼더니 돈이 막 쏟아져. 막 울리고 이거 뭐야? 이런 사람들이 돈 따요. 이 도박이라는 놈은 참 재밌는 게 여기서 돈 따는 사람, 돈을 경제적 가치를 가는 사람은 이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 목표를 갖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뭘 가져갑니까? 이 목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손실을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도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억울함에 관련되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비교해서 대부분 1번에서 어디로 갑니까? 2번으로 가죠. 대부분은 1번에서 2번으로 갑니다. 쉽게 돈 번다 해가지고 주식에서 돈 많이 벌었어. 주식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진짜 벌었을까? 어떤 사람도 주식 대박 나서 주식 부자 돼가지고 집이 몇 채가 있고 막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런 사람이 1억 명 있어. 그 중에 100명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놈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건 그놈한테 진짜 말 그대로 운이 좋은 거지 어떻게 보면. 분석력이 뛰어나서 그래서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가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뭐래서 뭐 투자하는 곳마다 다 돈이야.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만한 자본력으로 투자를 하면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사람들이 다 먹는 거예요. 이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100명이 1억 명 거를 독식한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 참 감사하겠는데 여기에 들어갈 일이 없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미쳤어요? 자기들 틈속에다 집어넣어주게. 왜? 내 돈 언제 다 먹어갈지 모르는데. 그건 꿈 깨라고. 여기에는 결국은 뭔 얘기가 나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도박이라는 걸 우리는 뭘로 얘기하냐면 일확천금이라는 걸 얘기해요. 한 방에 내 인생 다 바꾸는 거예요. 로또네? 요즘 로또는 로또가 아니죠. 로또 당첨돼도요, 서울에 아파트 하나 못 사요. 그게 무슨 로또야? 10명, 20명씩 나오는 로또는 로또가 아니에요. 그냥, 서민들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서민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서민들 세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세금 내고 있어요. 일주일에 10,000원씩 세금 열심히 냅니다. 그냥 재밌게, 아니면 말고. 저는 이거
이거는 강박이 아니에요. 그냥 뭐요? 가가지고 하나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샀어. 토요일이라서.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삽니다 그냥. 그리고 아무 생각 안 해요. 떨어지면 그렇구나. 10,000원 투자했어. 그냥 10,000원의 즐거움을 그냥 나는 느꼈을 뿐이야. 그냥 그런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들은 거기에 목숨 걸면은 혹시나 해서 또 여기 가서도 또 사고 저기 가서도 또 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중독이에요. 경제적 가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가냐면 일확천금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안 돼요. 그래서 이 도박은 중독이 우리가 다른 거에 비해서 습관에 의해서 강박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 습관을 건너뛰어요. 원래는 습관적으로 가게 돼 있거든. 순서가. 그런데 이 도박이라는 이 특징은 습관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강박으로 건너뛰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뭐가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하고 틀려요. 술 먹는 거 이제 알코올 중독은 다음 문제 때 발표하지만 술 먹는 게 가치 중독입니까? 이 가치 자기가 가치를 추구하는 거에 중독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중독에 비해서 습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강박으로 바로 건너뛰는 게 바로 이 도박 중독이에요. 일 중독만큼이나 도박 중독이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가치 때문에 그래요. 가치. 여자들이 의미가 무너지면 뭐를 합니까? 의미가 무너지게 되면은 가치 추구를 합니다. 대용이 있거든요. 가치 추구를 합니다. 이게 자기 행복인 줄 알아요. 이게. 이 가치를 추구하거든요.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행복할 거다라는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기분. 그거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내가 이 가치를 목적으로 해서 가게 되는 남자든 여자든 요즘 현재 사회에는 여자들도 일을 많이 하고 사회 참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가치를 추구하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게 욕심리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점 여자에게는 욕심리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욕심리는 뭐냐면 욕심리는 말 그대로 여자는 여잔데 여자의 마음을 갖고 남자의 심리가 작용하는 걸 욕심리. 즉 마음과 심리가 이온화되어 있는 거예요. 같지가 않고 이온화되어 있는 거. 남자든 여자든 마음과 심리가 반대로 작용하는 거를 우리는 역심리라 해요. 물론 역심리는 여기서 만든 용어예요.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용어가 없어. 옛날에는 이완화된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썼던 용어인데 그냥 너무 길어.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 있는 누군가가 역심리라는 말을 썼는데 그거 괜찮겠어. 그래서 요거를 역심리라고 합니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건 같아요. 근데 심리가 여자의 심리로 작용하냐? 여자의 마음으로 여자 심리가 작용하냐? 여자의 마음으로 남자 심리가 작용하냐? 차이뿐이지 여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같은 여잔데 심리 작용만 틀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역심리인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가 추구해 나가는 가치 추구가 돼야 뭐가 만들어져요? 심리가 안정이 돼요. 그런데 여자잖아.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 돼? 심리. 가치가 추구되고 난 다음에 의미 좀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심리인 여자들은 가치와 의미를 함께 추구를 해야지만 행복해져요. 근데 남자인 경우에는 남자의 마음은 뭐라 했습니까?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의 심리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 여자의 심리를 갖고 마음이 이제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여자의 이 심리는 뭡니까? 여자의 심리는 행복이죠. 남자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도 추구 못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남자들 역심리는 이상하게 못해요. 일을. 능력은 무지하게 많은에도 불구하고 펼쳐내질 못해요. 그것도 여자가 강제적으로 끌고 가면 꾸역꾸역 가서 뭐를 합니까? 그만큼만 해요. 근데 여자 가만히 있으면 그만큼만 하고 있어요. 그 이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심리가 이온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 도박이라는 이 중독이 왜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비교 우위에 비교 손실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강박으로 빠지냐. 굉장히 빠르게 빠져들어가요. 오늘 처음 예를 들어서 도박을 접했어. 그런데 노는 거 재밌고 즐거운 걸로 도박을 접했어. 예를 들어서 즐겁고 재밌게 아무 생각 없어. 좀 이러면 어때? 나 판돈이 이렇게 걸려있는 게 한 5만 원 가지고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돈 가지고
누가 땄던 이겼던 간에 친목을 도모하면서 뭘 했어요? 가서 같이 뭐 회식하면서 놀아서 그 돈 가지고서 그러면 도박 중독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 국민이 뭘 했어 옛날에 요즘도 하나? 명절 때 고소 치는 거 명절 때 열심히 고소 칩니다. 뭐 그래 한돈 얼마 걸어요? 5만원씩 뭐 어떤 데는 뭐 10만원도 걸 수도 있고 그건 도박 아니에요. 그냥 게임 즐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도박 중독으로 가게 만든대요. 근데 미안한데 그거는 도박 중독으로 가지 않아요. 도박 중독으로는 그렇게 해서 강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 도박 중독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글로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도박 중독은 강박을 동반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좀 많이 헷갈렸어요.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판돈 얼마 이상이면은 도박으로 취급을 해요. 근데 그거 잘못됐거든요. 어차피 내기를 거는 거 뭔가 이익의 가치를 갖고 리스크와 반대급부가 작용하면 그건 다 도박이에요. 10,0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간에 그건 다 도박이에요. 근데 법적 처벌 기준으로 가게 됐을 때는 조금 틀리죠. 액수가 정해져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건 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도박 중독을 얘기를 할 때는 그런 거를 우리는 도박이라고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게임으로서 이렇게 가면 돼요. 어느 집에 가게 되면 주가 맞추기 게임 하는 집도 있겠죠. 뭐. 재밌잖아. 주가 맞추기 게임. 그거는 굳이 뭐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들은 그 자체를 자기들끼리의 어떤 소통으로서 즐겁고 재밌게 하는 유흥으로서 나가서 술 한잔 먹는 거나 앉아서 고수업 한번 친 거는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술을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라고 보면 돼. 술을 500cc 이상 먹으면은 뭘로? 범죄로 간주해 버리는 거. 이런 같은 이런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법에서 만든 분들이 알아서 만든 거니까. 근데 도박 중독은 왜 법률로 지정을 해놨을까요? 알코올 중독은 술 몇 잔 이상 먹으면 범죄인으로 취급을 안 하는데 도박은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익과 반대급부에는 손해가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가 손해를 보도록 만들어져 있는 구조. 즉 이거는 뭐냐면 사기랑 같은 거예요.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익을 보면 상대들은 뭘 가져가는 거예요? 피해를 입어야 돼요. 내가 베네핏을 가져가게 되면 상대들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잃어야 돼요. 그래서 법률로 금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어느 정도 규모를 금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일확천금에 의해서 상대방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금지시키도록 하는데 알코올은 내가 아무리 많이 퍼먹는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알코올은 딱히 법률적으로 범죄를 규정을 해놓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술 먹고 잘못하는 행동에 대한 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규정을 해놨겠지만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도박은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요. 자기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데 타인들이 피해를 입으면 뭡니까? 타인들이 피해를 입으면 그게 범죄예요. 범죄는 자기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과 표정 그리고 자기가 자아실현을 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가는 게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 도박은 범죄를 양산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 이익적 가치를 자기에게 가치 추구자라는 목적을 향해서 반대급부를 요구를 하게 되었을 때는 오는 여파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도박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하고 있을까요? 도박 중독은 자기의 이 가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박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가치에 중독된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가치에 중독이 된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도박을 해야지만 자기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강박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도박을 하지 않으면 이 가치를 못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남자들인 경우에는. 이건 생각보다 끔찍한 거예요. 내가 지금 도박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 가치가 없는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박이라는 이 경제적 가치와 관련되는 뭔가 하나라도 연결이 되게 되면 불안감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들인 경우에는 우울감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은 도박 중독에 들어가 있을 경우는 이 도박은 요 도박으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도박으로 인해서 엄청난 강박이 형성되죠. 그럼 도박을 좋아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이거를 좋아하는 거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좋아하냐? 좋아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죠. 저게 엄청나게 도박을 좋아해서 도박 중독이 됐대. 좋아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를 재밌고 즐거워하면서 좋아하거나 재밌고 즐거워하면 도박 중독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니까. 이걸로는 쉽게 안 돼요. 그냥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람이 중독이 되냐면 이 비교에 또는 비교 손실에 있던 사람들이 중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중독이 되느냐? 바로 그게 내 가치다라는 가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갑니까? 돈을 요즘 굉장히 많아요. 돈을 많이 만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돈을 많이 돈이 진짜 많아요. 나름대로. 근데 우연하게 마카오라든가 또는 어디 가가지고 우연하게 카지노 한번 가가지고 돈을 뚝 했더니 대접받 사람들이 대접도 잘해주지 뭐 했는데 딱 했는데 잃은 거야. 내가 한 100억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한 1억 잃었어. 별 차이 안 나거든요. 한 1억 잃었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 그놈이 머릿속에서 이게 맨맨맨 돌아가지고 이게 아주 죽겠는 거야. 아깝고 억울하고 환장하겠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러다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다 강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을 다 때려 집어넣었어. 이게 됩니까? 이제는 안 돼요. 그게.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억 정도가 있었어, 원래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20억을 날렸어. 이제는 이 돈이 억울한 차원이 아니라 이젠 이걸 복구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로 도박 중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를 대부분들이 다 털어놓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왜? 2차 피해가 생기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반대급부, 자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경제적 가치를 다 잃어버릴 때까지는 그거를 1차 피해라 그래요. 1차 피해. 1차 피해는 자신 거예요. 자신 거를 다 날리는 게 1차 피해예요. 도박에. 근데 2차 피해는 뭡니까? 이제 가족 거를 날려요. 가족 것을 날리기 시작해. 3차 피해는 누굽니까? 타인 거예요. 이렇게 점점 가면 갈수록 피해가 점점 커지는 게 도박 중독이에요. 그래서 도박 중독은 초기에 막아야 돼. 초기에. 그래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다 사라지기 전에 그나마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서 뭘 합니까?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기초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께 다 날아갔어. 1차 게 다 날아갔어. 그러면 2차 피해가 이제 나타나기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가족들이 도와줄 수가 있는 여력이 좀 있는데 그나마도 가족들조차가 도와줄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박과 연결이 딱 된다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가 안 돼요. 왜 치료가 안 돼요? 자기 가치 추구거든요. 여기는. 비교 우위나 비교 손실은 다 자기 가치거든. 자기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를 합니까? 복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억울함을 풀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가냐면 여기에 있던 사람이 굉장히 일도 잘했어. 일이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보다는 이 도박이 더 중요해요. 일보다는. 그리고 내가 정말 유명해. 뭔가를 향해서 갔던 유명이냐 연예인이고 뭐고 그거 정말 잘했던 사람이야. 근데 어느 순간 한 방이 무너져요. 답이 안 나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 왜? 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도박에 중독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 순간 뭐냐면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가치 자체가. 그 가치가 싹 다 무너져요. 가치 전체가 다 무너지고 자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들 다 피해를 주고 주변 사람들을 다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은 우리가 이 도박 중독에 관련된 거 얘기할 때는 질병 차원에서 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병이에요, 병. 그래서 강력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동반되는 이 강박이 형성됐다 그러면 이거 자체는
좋아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중독에 들어갔다. 제가 저거를 너 좋아하니까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 마음에서는 뭐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죠. 마음에서는 계속 이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재밌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에 착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 엄청난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자기 가치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거를, 가치가 분명히 다 무너져 가는데 그게 자기 가치 있는 거래. 뭐가 문제가 생겼죠. 가치 있는 거를 살아가는 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죠. 왜? 이게 자아실현이니까. 자아실현은 뭡니까? 함께 행복해가는 거잖아. 이건 인간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아실현은 자아실현인데 자기가 추구해 나가는 자아실현이 자기 자신의 자아실현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실현을 무너뜨리는 거를 자아실현이라고 착각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병이에요. 그게 병이에요, 병. 우리는 이거를 심리장애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병이라고 그래요. 그죠? 마음의 병. 마음이 병든 겁니까? 아니죠. 엄격히 따지면 마음의 병이 아니다. 뭡니까? 마음이 작용하는 심리의 병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마음의 병이 아니고 심리의 병이에요. 근데 심리의 병,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병이라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나쁜 걸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병이 아니라 장애에 들어간 거예요. 심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왜 고장이 났냐면 이 가치를, 올바른 가치, 자아실현을 하면서 자기가 올바른 가치를 추구를 하면서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상의 심리예요. 원래는 그렇게 심리가 작용이 되는데 자기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병이 들어, 즉 고장이 났다는 얘기예요. 왜곡돼서 듣는 거야. 하면 할수록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래서 가치 추구는 분명히 맞아요. 도박이 가치 추구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건 맞는데 이 가치 추구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박 중독의 실체인데, 그래서 이 도박 중독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뭡니까? 심리장애예요. 심리장애. 자, 남자든 여자든 결국은 가치 추구하는 것에 병에 드는 거예요. 가치 추구에 병이 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치 추구에 병이 든 거는 맞는데, 그러면 도박 중독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어. 그러면은 이놈을 한번 치료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도박 중독은 그러면 어떻게 치료되느냐? 도박 중독은 왜 생긴다 그랬습니까? 경제적 가치 때문에 생긴다 그랬죠. 경제적 가치. 그러면 이 사람을 만약에 치료를 해야 된다면 가치가 경제적 가치만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경제적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그 사람에겐 필요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이 경제적 가치에 단돈 10원짜리, 100원짜리, 2억짜리, 자, 100만 원을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1억 원을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달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박 중독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할 때는 경제적 가치를 인생에서 빼야 돼요. 그 사람 인생에서 경제적 가치를 빼야 돼요. 도박보다 훨씬 더 재밌고, 재미와 즐거움 때문에 간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재미와 즐거움이라 개념을 빼야 돼요. 도박에서는. 뭘 가야 되느냐? 경제적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을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어떻게 그걸 없앱니까?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데. 아니에요. 가치는 경제적 가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있어요? 관계적 가치도 있고 사회적 가치도 있어요. 관계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전환을 해야 돼. 전환. 대신 경제적 가치는 아예 무너뜨려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일 중독에 있거나 뭐 하는 사람들은 뭘 하라 그랬어요? 일 중독에 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른 중독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런 방법은 경제적 가치를 기반에다 두고 관계적 가치든 사회적 가치든 전환을 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박 중독은 좀 달라요. 뭘 해야 되느냐? 경제적 가치를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그 사람한테. 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또다시 도박 중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도박 중독을 치료하려면 경제적 가치에 관련되는 걸 빼야 돼요. 빼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에서 수익이라는 개념, 즉 자기가 이걸로 해서 뭐 돈을 벌겠다는 개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깝고 억울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회복하려고 드는, 그거 왜 회복해요? 경제적 가치 때문에 회복하려고 드는 거거든. 그거를 거기에서 놔야 돼요. 놓고 난 다음에 사회적 가치 또는 관계적 가치로 추구에 들어가게끔 하게 되면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후 초기 증세이든 중증이든 간에 자기 자신의 것을 지금 날리고 있는 중이든 다 날리고 가족 것을 날리고 있는 중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도박 중독을 치료하려면 이후 혈망난하고 뭐가 없어야 돼요? 돈이 없어야 돼요. 아니 돈이 개입되면 안 돼요. 그런데 참 재밌죠. 요즘 도박 중독 치료하는 쪽에 가보게 되면은 뭐를 줍니까? 정부 예산에 의해서 와서 돌아가는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수중에 돈이라는 것이 연결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지금 너의 문제점이 경제적 가치, 너의 잘못이 아니라니까. 경제적 가치 관련되는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관계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갖고 이 사회적 가치가 됐던 그 다음에 관계적 가치가 됐던 뭔가를 향해서 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자라고 얘기하면 치료가 안 됩니다. 왜? 치료하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얘기가 수익이니 억울함이니 아까움이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인생의 가치가 어떻고 경제적 가치가 어떻고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 못 벗어나요. 그래서 도박 중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도박 중독이니까 자기도 알아요. 도박 중독인 거 자기도 알아. 자, 치료하자. 치료가 안 돼요. 치료하자. 도박 중독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도박 중독인 걸 아는데 선생님 저 도박 중독인데 치료 좀 해주세요 라고 찾아옵니다. 네가 왜 도박 중독인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 자기가 다른 중독은 자기가 중독이라는 걸 알고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도박 중독은 치료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도박 중독은 자기도 모르게 치료할 수 있게끔 해야 돼서 이 중독증의 공통점은 뭐냐면 중독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너 도박 중독이니까 너 치료해야 돼. 죽을 때까지 치료 안 돼요. 그러면. 그런데 재밌게도 간판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박 중독 치료센터, 도박 중독 치료센터,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 이렇게 돼. 치료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어요. 치료 못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치료라는 말을 넣으면 안 돼요. 차라리 도박문제연구소 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도박을 좀 더 잘하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거 그런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나를 한번 경제적 가치에서 이쪽으로 한번 바꿔봐 라고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도박 중독은 뭐를 양산하고 피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하잖아. 그동안 해왔던 게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거마비 한 2, 3만 원 주는 거 가지고 또 어딜 갑니까? 바로 옆에 또 사설 도박장에 가서 또 한번 걸고 이제 굴말이지. 왜? 한 2, 3일 있다 또 가면 되거든. 또 2, 3만 원 주니까. 이게 지금 도박 중독에 치료하는 현실이에요. 왜? 치료법이 없어요, 지금. 되게 많아요. 인지법으로 치료하고, 행동법으로 치료하고, 인지행동법으로 치료한다. 치료 안 돼요. 왜? 치료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거야. 뭐를 해줘야 되냐면, 정확하게 알려주고, 사회적 가치가 됐든, 관계적 가치가 됐든, 이 가치를 빨리 바꿔줘야 돼요. 거기에서 피해가 어떻고, 네가 얼마나 손해봤고, 네 인생에 얼마나 많이 무너졌고,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빨리 회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동안 내 가족들 집 다 날려먹은 거 봉창할 수 있는 길은 가서 한 방이야, 한 방. 어느 천년에 이거 다 봉창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첫 사업을
할 때 첫 사업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 넣고 돈 먹기는 마찬가지예요. 중독이야. 첫 사업을 할 때 재형저축 300만 원을 탔어요. 옛날에 재형저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300만 원을 탔어요. 이 3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접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냐?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됐어요. 내가 이 300만 원 모으려고 3년 동안을 적금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됐어요.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딱 되고 나니까 봉급 받는 거 가지고 300만 원 모으듯이 가면 몇 년을 모아야 돼요? 10년을 모아야 돼요. 이건 답이 안 나와요. 내 인생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적금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뭘 합니까? 이 2천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천만 원을 가져가고 그 이상을 벌어야 되니까 왜?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얼마를 다시 투자를 했냐?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대출받고 뭐 받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해서 다시 이거는 갚질 않고 이걸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2천만 원을 모아서 2천만 원을 가지고서 2차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금 2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갚지 않고 어차피 갚으면 10년을 갚아야 되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또 접었어요. 1년 만에. 근데 이런 마이너스 2천 고대로 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억이 넘어요. 이제 1억 2천이 되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이거. 미치겠는 거야. 여기에는 뭘 포함 안 시켰냐면 아파트 2채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왜? 우리 가족 거니까. 물론 뭐 날려먹은 건 인식합니다. 이거 도박이에요 도박. 벤처라고 우리가 표현 많이 합니다. 이거 도박이에요 도박.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그때부터는 못 나와요 거기서. 요때 신용불량자가 돼서 지금까지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10,000원짜리도 보증 안 해줍니다. 저한테는. 내 주머니에 1억이 있어도 누군가가 10,000원을 보증을 안 해줘요. 왜? 저는 신용이 엉망인 사람이에요. 이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이게 거의 30년 다 됐어요. 30년이 다 되도록 저는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난 고맙게 생각해요. 왜? 그래서 저는 경제적 가치를 버린 사람이거든요. 경제적 가치 추구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박도 싫고 주식도 싫고 미안한데 하우스도 싫고 다 싫어요. 이걸 여길 왜 가는데? 갈 이유가 없어요. 돈 벌 이유가 없으니까 나는. 돈에다 가치를 두고 있지 않거든요. 바꿔봤어요. 바꿔서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랬더라 아마 여기 서 있지도 못했을 거고 어쩌면 이상한 곳에 가서 죽는 날까지 거기서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제 성격이라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결국은 도박이라는 거는 갈수록 이렇게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치료를 하려면 이거를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치료가 안 돼요. 다른 거하고는 틀려요. 왜? 도박은 이 가치 추구를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박 중독을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관계적 가치 아니면 사회적 가치로 전환을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 의미 추구로 바꿔버려도 돼요. 의미 추구로 바꿔도 됩니다. 여자들은 괜찮죠? 여자들은 괜찮아요. 남자들은 자기를 역심리로 만들어가지고 없는 의미 추구하면서 죽는 날까지 살면 돼. 그럼 누가 좋아해요? 여자가 좋아하잖아 어쨌든. 그럼 열심히 집에서 버티면 돼. 자, 왜 제가 얘기하냐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자아실현을 해나가는 방법은 가치 추구와 의미 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에는 경제적 가치와 관계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3개 가치가 있어요. 어떤 걸로 가든 내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해 가다가 보니 도박 중독에 들어갔다.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경제적 가치를 버려야 돼요. 근데 버리려면 어떻게 버려요? 자기 죽을 것 같은데 자기 자아실현, 행복을 추구하던 걸 버리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버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줄까요? 치료하라는 얘기는 버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만해라. 안 되죠? 왜? 이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를 해주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습관 만드는 원리랑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원리를 다 배웠어요. 습관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방법은 하지마. 그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요렇게 하면 돼.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왜? 하지 마라는 얘기는 지금 습관되어 있는 걸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습관을 버리라는 얘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요렇게 하면 돼. 새로운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과거 거를 버리라는 얘기고 새로운 걸 하라는 얘기예요. 자, 요때 문제는 뭐냐면 습관이 뭡니까? 무의식이죠. 이게 무의식이잖아. 하지 말라면 무의식을 멈추라는 얘기잖아요. 무의식이 멈춰져요? 무의식 안 멈춰집니다. 무의식 멈출 때는 언제예요? 관 속에 들어가야 멈추는 거예요. 숨이 멎어야 멈춰진다고. 무의식은 죽는 날까지 멈추면 쉼없이 작용하는 게 무의식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를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를 만들어주면 돼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제거시키는 게 아니라 뭘 해줘야 돼요? 사회적 가치 또는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경제적 가치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치료법은 도박 중독에 관련된 치료법은 도박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도박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사는 얘기를 하면서 뭘 만들어야 됩니까? 사회적 가치와 관계적 가치에 관련된 게 그 사람에게 환경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거를. 그러면 어렵지 않게 돈도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도박 중독 치료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딱 한 명을 치료해봤어요. 그리고 벌금 물었습니다. 도박 중독 한 명 치료해봐요. 한 명. 진짜 임상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완치가 됐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왜? 치료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상담을 안 합니다. 도박에 관련돼서 상담을 안 해요. 왜? 치료하면 또 벌금 물어요. 아니죠. 이건 실행살지도 몰라요. 왜?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난 의료행위를 안 했는데. 근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너는 치료한 거야 이러면 치료한 거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여러분들 치료에 대해서 함부로 논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만든 게 교육방식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오랜 세월 동안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려주는 것만으로 그들 스스로가 치료해 갈 수 있게끔 만드는 방식이 교육방식이에요. 그거는 법의 저촉이 전혀 안 돼요. 이건 미국에서도 콜 했던 내용입니다. 오케이를 했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절대 상담이 아니고 치료행위가 아니라는 거를 그때도 정부 들어가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얘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들에게 알려줄 때 뭘 알려줘야 되느냐? 바로 사회적 가치와 관계적 가치에 관련된 게 왜 중요한지, 네가 왜 살아가는데 얼마나 행복해질지에 관련된 걸 확신을 딱 심어주게 되면 그때부터 경제적 가치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자꾸 뭔 얘기를 합니까? 도박 중독의 원인, 너들이 왜 이렇게 도박이 됐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자체가 머릿속에서 이 가치 추구가 떠나질 않아요. 계속 여기서. 그 얘기를 들으면 이 머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미 그 게임은 거기 막 돌아가는 게 머릿속에서 맴맴맴 돌아요. 저게 빨리 안 끝나나? 빨리 끝나서 2만 원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거밖에 생각 안 해요.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박 중독에 한번 들어가면 구구절절 얘기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면 나한테 50만 원 준다는 몸 주면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거기 가서 지금 도박 거기에 빠져 있거든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도박 중독은 엄청난 폐해를 양산합니다. 왜? 본인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가족 다 무너지고 주변 다 무너져요. 도박 중독. 그런데 문제는 이 도박을 국가는 아니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 권장합니다. 심각하죠. 아니, 권장하는 건 좋다 이거야. 권장하는 거 다 좋아. 이 주식도 권장하는 거 다 좋아. 최소한 뭐를 해야 돼요? 이러한 관련된 중독에 관련된 걸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를 치료법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권장을 해야 돼요. 권장해 놓고 난 다음에 치료하자. 치료하자면 치료 안 된다니까? 치료법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절대 도박 중독, 섹스 중독, 알코올 중독, 기타 등등. 알코올 중독은 2명을 치료해봤습니다. 2명을. 한 놈은 소송을 안 걸어가지고 그나마도.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한 놈은 소송 걸어서 그 놈도 벌금 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알코올 병원에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버린 거예요. 소송을 걸고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가 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치료가 됐는데 니는 15년 동안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한 거냐 난리가 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무튼 정신과 영역은 우리가 건들면 안 돼요. 가장 큰 거는 그거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얼마인지 치료 원리가 너무 단순해요. 그 이유는 뭐냐? 도박 중독은 뭐라 했습니까? 심리장애예요. 심리가 고장이 난 것밖에 없어요. 심리 고장 난 거를 정확한 원리에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뭘로 가지고? 무의식을 가지고서 고장나 있는 심리를 고치면 돼요. 무의식의 에너지를 가지고 고치는 건데 자꾸 의식에다가 뭘 잡아 넣으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들은 자꾸 의식에다 뭔가를 잡아 넣어서 스트레스를 더 키워가지고 더 고장나게 만들어요. 더 고장나게. 그래서 안 돼요. 지금 현존하는 도박중독 치료법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도박중독 치료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미국에서 가장 최첨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에 대한 기독교에서 나와 있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치료법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좋아져요.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반드시 재발하게 돼 있어요. 왜 재발하느냐? 바로 도박 중독은 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상은 이유야로 막론하고 본인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1, 2년 지난다? 아니면 몇 개월 지난다? 못 견뎌 다시 가요. 그래서 그만큼 치료하기가 어려운 게 중독인데 중독의 치료는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 바꿔야 되는 명분, 즉 인간의 마음과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하나씩 알려줘서 그들 스스로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치료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 지금부터 고쳐야 돼. 너 마음에 병 걸렸어. 그러면 치료가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도박 중독은 습관성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도박 중독은 습관성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저도 도박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도박. 안 해본 지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면 재밌게 해요. 하면 진짜 재밌어요. 밤새서도 해요. 그 다음날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해도 그만이고. 그냥 그 사람들과 같이 그 모티브를 가지고 이 도박 그 카드가 됐든 고수비 됐든 뭐가 됐든 그걸 가지고 즐겼을 뿐이에요. 저 카지노도 좀 가봤어요. 한 번에 400만 원도 날려봤어. 딱 2시간 걸리대. 그것도 굉장히 느린 시간이라도만요. 제 성격상 치고 좀 해봤어. 이것도 뭐 해외 나갔을 때는 한 10만 원 가지고도 또 해보기도 하고 해봤어요. 일면 그냥 툭 털고 나와요. 카드기에서도 돈 뽑아가지고 또 해야지 이런 게 없어. 왜? 난 목표한 대로 놀 만큼 놀고 그냥 나온 거거든. 아깝긴 해. 그래서 술 먹으면서 금방 잊어먹어요. 왜? 즐겁고 재밌게 이렇게 가는 사람은 강박으로 빠져들질 않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이 도박을 가더라도 즐겁고 재밌게 가는 것과 그 다음에 강박적으로 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도박 중독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이 치료에 관련돼서 갈 때는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논하면 안 돼요. 치료에 관련돼서 갈 때는 돈에 관련된 거, 경제적 가치, 손해난 거, 뭐 하는 거 이거를 절대 논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뭐 네 박살나지 않았냐, 2차 가족이 힘들지 않, 산처 뭐 이거를 논하면 도박 중독 무조건 치료가 안 돼요. 그들 스스로가 자기가 우리가 사회적 가치가 됐든 관계적 가치가 됐든 아니면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됐든 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치료법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기존의 전문가들도 이 관련된 내용을 전혀 인지를 못해요. 왜? 인간의 자아 실현이 뭔지 인간의 마음과 심리가 분리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